자, 법령에 주주총회 권한사항으로 정해져 있는 거 뭐가 있냐? 방금 제가 다 얘기를 했어요. 회사의 기본 구조를 정하는 사항, 주주 이해관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주주가 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 뭐 이런 것들이에요. 거기 나오죠. 권한의 제한성 나오고 법률상의 권한 나오죠. 그 다음에 정관에 의한 권한 확대. 법령에 어떤 주주총회 권한사항이다. 권한사항으로 주주총회가 결정할 사항으로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관에다가 주주총회가 결정할 사항으로 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자, 정관으로 주주총회 권한사항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분류를 해보면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한 결정 권한이 이사회에 있는지 주주총회에게 있는지 법에 안 나와 있어, 전혀. 그러한 경우에 회사에서 우리 회사는 그 사항에 대한 결정 권한을 주주총회가 갖는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 당연히 정관에 그렇게 결정을 하면 당연히 그 사항은 주주총회 권한 사항이 돼요. 이거는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자, 근데 어떤 사항은 이런 게 있어요. 법에 보면 법령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 그 사항에 대한 결정 권한은 이사회가 갖는다. 법령에. 다만 단서 기조가 있어. 다만 정관에다가 그 사항에 대한 결정 권한을 주주총회에서 갖는다고 정해 놓으면 그러면 그런 회사에서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법령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있어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정관에다가 우리 회사는 그 주주총회 결정 사항으로 할래. 그렇게 정하면 당연히 그 사항은 주주총회 결정 사항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대표이사 선임이에요. 대표이사 선임은 이사회의 권한이에요. 권한사항이야. 대표이사 선임. 그런데 예외적으로 정관에다가 근거 규정을 두면 주주총회에서 직접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가 있어요. 자, 법을 보시죠. 200 아니 300 몇 조에 있을까요? 저도 조문이 몇 조에 있는지까지 다 외우지는 못해요. 자, 389조 1항이네요. 상법이라는 법령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권한.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대표이사 선정이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권한인데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법령에 나와 있죠. 이러한 경우에 특정한 회사에서 우리 정관에다가 우리 회사는 대표이사 선임 주주총회에서 할래, 이렇게 정하면 그 사항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해요. 자, 문제는 요거예요. 요거. 자, 법령에 어떠한 사항에 관한 결정 권한이 이사회에게 있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정관의 근거 규정을 두면 이 사항에 대한 결정을 주주총회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없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정관에다가 그 사항에 대한 결정 권한 우리는 주주총회에서 할래, 이렇게 정하면 그 사항을 주주총회로 정할 수 있느냐, 그 사항을 주주총회 권한 사항으로 하는 정관 규정을 뒀을 때 그게 유효하냐, 이게 문제가 돼요. 이거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이 돼요. 통설은 주주총회의 최고 기간성을 이유로 해서 할 수 있다고 봐. 근데 소수설은 이사회 중심주의를 근거로 해서 할 수 없다고 봐요. 판례가 중요하죠. 자, 요런 사항이 대표적인 게 이사의 자기거래예요. 이사가 회사하고 거래를 할 때 일단은 이건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권한 남용을 해갖고 회사한테 불이익이 되고 자기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거래 조건을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갖고요. 그래서 이사가 자기가 속해 있는 회사와 거래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고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만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런 거를 이제 자기 거래라고 불러요. 이사가 이제 회사하고 거래하는 거, 이걸 자기 거래라고 불러. 이 자기 거래라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고 이사의 승인을 받았을 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자기 거래에 대한 승인 권한은 이사회에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389조를 보실까요? 389조에 나오죠.
398조. 398조요. 이사 등의 회사 간의 거래. 다음과 코의 어느 하나에 대한 자가, 그러니까 뭐 이사, 기타 등등이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 사항을 밝히고 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만 나오죠. 정관의 근거 규정이 있으면은 자유거래 승인을 주주총회에서 할 수 있다. 이런 게 없어요, 지금. 없어. 근데 그런 사항, 예를 들어서 이사의 자유거래에 대한 이사의 승인, 이거를 정관의 규정을 두면 주주총회에서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된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판례는 이렇게 했어요. 방론으로 자기 거래에 대한 승인은 이러이러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이사회의 권한이다 하면서 이러이러한 특별한 사정, 그러니까 자기 거래에 대한 승인은 이러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 권한 사항이다 이렇게 판시를 하면서 이 특별한 사항의 하나로서 이걸 두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시 말해서 정관의 자기 거래에 대한 승인을 주주총회에서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 권한 사항이다 이렇게 했다고요. 이거를 문헌 그대로만 해석한다면 정관에다가 자기거래에 대한 승인을 주주총회 권한으로 한다라는 특별한 그런 규정을 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주주총회 권한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버리죠. 그래서 판례는 이 판례를 갖고 판례는 통설과 같은 입장이다 이렇게 보통 해석은 해요. 보통은. 송일 교수님은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이거는 그냥 방론으로 설치한 것뿐이지 않냐. 이 판례의 주된 쟁점은 자기거래 승인 권한이 이사회에 있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방론으로 그냥 흘러가는 얘기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얘기로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 이런 거다라는 얘기한 거지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사건이 아니었다. 요게 쟁점이 된 사건이 아니었다. 그래서 요거를 판례의 태도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뭐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게 사실 맞아요. 우리 제 친구 중에서도 이제 대법원 재판 연구관 한 친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법관 우리 소송 구조가 이래요. 1심에서 패소하잖아. 그러면 2심 올라가고 2심에서 패소하면 대법원 올라가고. 근데 근데 거의 다 올라와요. 1심에서 패소한 놈은 항소와 상고까지 거의 다 해. 근데 판사수는 어때요? 판사수는 피라미드 구조죠. 1심 판사는 많고 2심 판사는 그보다 적고 대법관은 14명밖에 안 되잖아. 14명밖에. 근데 1심에서 패소한 사건 다 올라와. 사건 수는 이렇게 돼. 1심 사건 수랑 2심 사건 수랑 3심 사건 수랑 거의 같아. 대법관들이 14명이 이 사건을 다 처리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재판 연구관들을 둬요. 재판 연구관은 한 12년 차, 판사 경력 한 12년 차에서 15년 차 사이. 그 중에서 되게 엘리트 판사들이 재판 연구관으로 가요. 그래서 대법관 한 명당 몇몇 재판 연구관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사건 기록 검토 다 하고 판결문도 걔네들이 다 써요. 근데 제 친구 얘기가 그래요. 판결문을 쓸 때 판례 하나를 새로운 판례를 새로운 법리를 설치하는 판례를 만들어낼 때는 되게 조심스럽대. 겁이 난대. 왜 겁이 나? 이런 거야. 그 판례 사안, 그 사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그 법리를 이용하면 되게 타당한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그 법리를 하나의 그 대법원의 입장이다라고 법리를 딱 만들어 놓으면 법리가 만들어지죠. 근데 이게 다른 사실관계에 적용되면 부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판사가 자기가 판결문 쓰고 있는 그 사건 말고 이러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사실관계를 한 1000만 가지의 사실관계를 다 예측을 해서 그 모든 사건에 적용됐을 때 가장 합당한 법리를 만들어서 판결문을 쓴다면 그러면은 뭐 겁날 것도 없고 뭐 상관없지. 근데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인간이 이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는 모든 사건을 다 미리 예측을 해서 법리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해. 그건 신의 영역이야. 그러니까 겁이 난다는 거지. 요 사실관계, 요 사건을 해결하는 데서는 이 법률을 적용하면 타당한데 이 법률을 적용했을 때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뭔가 내가 지금 예측하지 못하는 사실관계가 있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불안하다는 거야. 그래서 법률을 설치하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하다 이렇게 쓴대. 판결문에다가.
그리고 그 법리를 적용했을 때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니까 이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밑도 끝도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하다 하면 안 되니까 요러하다는 등 하면서 특별한 사정의 예를 그냥 하나 넣는데, 예를 하나, 요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하다. 이렇게 설치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특별한 사정이 예로 하나 드는데 이 예를 만들어낼 때 그냥 생각난 대로 쓰는 거야. 깊이 고민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이 판례도 그런 거지. 자기거래에 대한 승인을 주주총회에서 한다는 정관의 규정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거래 승인은 이사회에서 한다. 요걸 갖고 판례가 깊이 고민해서 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요걸 판례 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주 전원의 동의의 효력. 요것도 재밌어요. 요거 또 매우 중요해요. 이거보다 지금 얘기하려는 게 더 중요해요. 자, 이런 경우야. 지금 사실관계 뭐였냐면 자기 거래에 대한 승인 지금 이사회에서 한다 그랬죠?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그랬어요. 자기 거래를 해도 될지 말지를 승인해 줄지 여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그랬어. 자, 그런데 이 사실관계 뭐였냐면 이사회에서 자기 거래 승인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주주 전원이 자기 거래를 승인을 했어. 이러한 경우에 판례가 주주 전원이 자기 거래를 승인을 했으면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자기 거래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이사회의 승인 결의가 없었어도 자기 거래에 대해서 주주 전원이 승인을 했으면 그 자기 거래는 유효하다는 얘기죠. 자, 이거 보면 자 어때요? 이건 뭐냐면 법에는 분명히 이사회 자기 거래에 대한 승인의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 그리고 정관에서조차 자기 거래에 대한 승인을 주주총회에서 한다는 것도 없어. 그런 상황에서 주주 전원이 자기 거래에 대한 승인을 했으면 자기 거래는 유효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자기 거래에 대한 승인 권한은 이사회에 있지만 주주 전원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권한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판례가 그렇게 봐요. 자, 이 판례는 좀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근데 이 법리에 완전히 어긋나죠. 우리 아까 주주총회는 법령이나 정관에서 주주총회 권한사항이다 라고 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방금 그 사안의 경우에는 법령에는 자기거래 승인이 이사회 권한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정관에서조차도 자기거래에 대한 승인 권한이 주주총회에 있다라는 규정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 전원의 승인이 있으면 동의가 있으면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자기거래에 대한 승인을 주주총회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나 얘기다. 판례가 주주총회 권한은 법령이나 정관의 정한사항으로 한정된다라는 이 상법 규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거죠. 자, 이 판례는 여기저기서 많이 나와요. 좀 중요해요. 꼭 기억해 두세요.